6.3 지방선거 경주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추천할 후보자가 준하경 예비 후보자로 확정되었습니다. 2026년 4월 21일 국민의힘 경북도당의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 구자근이 밝힌 내용입니다. 공관위에서는 4월 20일에서 21일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 여론조사는 당내 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다. 이것을 통해서 준하경 예비 후보자를 공천하기로 확정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번 경주시장 공천심사 그동안의 과정을 대략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공관위는 예비 후보자 5명을 경선에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병훈, 여준기, 이창화, 정병두, 준하경. 이렇게 4월 15일 제10차 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런 보도자료를 냈고, 그리고 이어서 경선 후보자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선 후보자 등록은 5사람이 아닌 4사람만 등록했습니다. 정병두 예비 후보자가 경선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을 경선 후보자 등록 결과 등 공고라는 것으로 공관위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 경선은 정병두 예비 후보자를 제외한 박병훈, 여준기, 이창화, 준하경 예비 후보자 4사람의 경선이 이루어진 겁니다. 물론 이것은 일반적인 경선, 그러니까 토론회를 하고 그리고 투표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당내 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 그냥 여론조사를 해서 그것이 경선인 셈 치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하경 예비 후보자가 경주시장 국민의힘 후보자로 단독 공천을 받은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미 당선도 확정된 거다 라는 식의 뉴스가 여러 건 나와 있습니다. 그 예를 하나 소개하면 2026년 4월 23일 경주 뉴시스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국민의힘 공천은 곧 당선으로 연결되는 그것이 국민의힘 경선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단독 공천을 확정해버렸다. 거기에서 준하경 후보가 승리한 거다. 공천이 곧 당선이니까 준하경 후보는 승리했다는 표현을 쓸 수 있겠죠. 게다가 현재 경주시장 선거에는 다른 정당 후보자도 없고 무소속 예비 후보자도 없다. 따라서 40여일을 남겨둔 6.3 경주시장 선거는 일찌감치 마무리된 분위기다. 투표해보고 말 것도 없다. 투표율이 낮아도 상관없다. 유권자가 할 일은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경주시장 선거는 국민의힘 공천이 배가 산으로 가든 말든 공천만 받으면 이제부터는
유권자 눈치 볼 필요가 없다. 투표율이 10%라도 상관없다. 이제 3선 확정이다. 이렇게 보면 상당히 끔찍한 이야기이죠. 아무튼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것으로 된 것일까? 이번 경주시장 국민의힘 공천 심사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법을 위반했다는 부분입니다. 준하경 예비 후보자는 범죄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입니다. 준하경 예비 후보자는 법으로 금지된 ARS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또 불법 당내 경선 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살펴볼 것이, 국민의힘은 유난히도 사법 리스크가 있는 예비 후보자가 많더라. 그런 사람 중에 공천까지 하는 것도 많이 보겠더라. 그런 겁니다. 왜 그런 것일까? 정당이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일을 담당하게 해놓은 것은 아직 무죄 추정을 받는 자면 오케이다, 괜찮다, 이게 아닙니다. 국민의힘에서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할 때는 국민의힘 당에서 가장 유능하고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 당에서 유권자 여러분에게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인재입니다 하는 당원을 추천하는 겁니다. 그런 당원들 중에서도 특히 다른 정당이나 다른 후보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른 정당 추천 후보자 혹은 무소속 후보자, 그들과 겨루어서 선거 승리 가능성이 높은 사람으로 추천을 해야 하는 겁니다. 유권자가 이 사람이야말로 좋다 할 만한 훌륭한 사람을 추천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구 경북은 이번에는 경주시는 무엇을 갖다 놔도, 포항에서 나온 말인데, 과메기를 갖다 놔도 이 어리석은 유권자는 무조건 찍는다, 우리 시키는 대로 한다, 이런 정당의 오만함으로, 국민의힘의 오만함으로 아직 무죄 추정을 받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것인가.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공천을 하면서 자기들 마음에 드는 사람을 올리기 위해서는 현직은 다 나가라 이러다가, 또 그 다음에는 몽땅 현직으로 하자, 눈 감고 그냥 하자 이러다가, 사법 리스크가 있는 사람을 보면 아직 무죄 추정을 받는 거다 이러다가, 사법 리스크 있기 때문에 컷오프 한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경주시 선관위가 불법 ARS 선거운동을 한 준하경 경주시장 예비 후보를 결국 고발했다고 하는 브레이크 뉴스 경북의 기사 내용입니다. 사실관계만 살펴보겠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가? 2026년 4월 13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사기관에 준하경 예비 후보자를 고발했습니다. 그러면 준하경의 혐의는 무엇인가? ARS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그리고 불법 당내 경선 운동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 결과 확인했다고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준하경을 지지해달라는, 지금은 준하경 예비후보자, 그 법적 신분이 예비후보자입니다. 예비후보자라는 뜻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사전선거운동을 예외적으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을 할 수 있는 후보자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 예비후보자가 준하경을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육성 메시지를 직접 녹음했습니다. 남 탓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ARS 방식으로 약 27만 건을 발송했습니다. 선관위 발표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준하경 예비 후보자에게 적용되는 법 조문은 무엇이 있는가?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조정이 될 겁니다. 그냥 법 조문만 소개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4조 선거운동 기간 위반죄 제1항 선거일에 투표 마감 시각 전까지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직선거법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 제1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러한 혐의로 준하경 예비 후보자는 현재 고발된 그런 신분입니다. 그것은 수사를 통해서 이제는 수사의 문제가 되겠죠. 조사가 아니고 진행이 되고 있고 뉴스에 나온 것을 보면서 또 다른 의문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일래라는 인물에 대해서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인물은 준하경 예비후보자 선거대책위원회의 정책특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밝혔기 때문입니다. 김일래라는 인물의 SNS 거기에서 밝혀놓기를 여기에서 선거 홍보물을 계속 올리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국민의힘 준하경 경주시장 예비후보 선대위 정책특보 김일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다고 믿으면 되겠죠. 바로 저 김일래 정책특보의 SNS 홍보물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026년 4월 9일 게시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준하경님 외 15명 하면 이 내용이 동시에 공유된다는 것을 아시겠죠? 결국 준하경 예비 후보자도 알고 있다 하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경주는 22만여 명 유권자가 있고 여론조사를 위하여 총 2만 4천여 대의 폰에 전화를 건다 이랬습니다. 우리 나머지는 보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김일래 정책특보의 말에 따르면 경주의 유권자 수는 22만여 명이다. 여론조사를 할 때 총 발신 건수, 전화를 거는 전화번호 이게 2만 4천 회인데 2만 4천 개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겠는가. 어떻든 그것은 차차 더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공식 여론조사도 3만 회
이하로 전화를 하는구나. 24,000회 하는구나. 그것을 알 수 있죠. 다른 여론조사라면, 개인이 하는 것이라면 이 선관위보다는 아무래도 더 규모가 클 수 없겠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준하경 후보자는 ARS 방식으로 약 27만 건을 발송했다. 선관위가 밝힌 겁니다. 그러면 이건 너무 과도하게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의문이 경주의 유권자가 22만여 명이라고 했는데 준하경은 전화번호 약 27만 개의 전화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27만 건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27만 개던가 아니면은 중복해서 27만 번 전화를 했던가 이렇게 되겠죠. 우선 그냥 27만 건을 발송했다는 것만 가지고 전화번호 27만 개 그거 누가 준하경에게 주었는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 점이 밝혀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전화번호 27만 개가 아니라 27만 번 전화를 했다면 유권자가 22만 명밖에 안 되는데 그 나머지 22만 명 모두에게 전화를 했다고 하면은 선관위보다 10배 그래도 5만 번은 중복해서 또 했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번호에 같은 전화번호에다가 ARS 방식으로 일종의 전화폭탄을 발사했는가 이렇게 되겠죠. 계속 전화가 들어가는. 뭐하러 그런 짓을 하는가.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힌트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한 전화폭탄을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하는 기간에 전화폭탄을 발사하는 것이 여론 조작 목적이라는 것 그렇게 고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뉴스 나왔죠. 그래서 지나치게 많이 발송을 한 이것이 여론 조작까지 이르는가 이 점도 밝혀져야 하는 겁니다. 두 가지 의문이 더 생기는 것이죠. 이런 후보자다 하는 것이고 그러니 문제가 있죠. 그런 후보자를 공천한다는 것은. 그 다음에 어떻든 후보자에게 저런 문제가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준하경 예비후보자를 단독 공천을 했는데 그게 또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법 위반, 당헌 당규 위반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우선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당규 32의 제1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제재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하는 잘못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규 32 지방선거 공직 후보자 추천 규정 제16조에 보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규정합니다. 후보자 경선 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이거 따로 만들지 않고 그냥 중앙당이나 시도당의 공천관리위원회가 겸해서 한다. 그러니까 당규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이것은 국가선거관리위원회 아닙니다. 경선은 국민의힘이라는 그 단체, 정치단체의 내부 선거이기 때문에 국가선거관리위원회 이 당규는 그것을 규정하지 못하죠. 당규가 선관위를 규율할 수 없습니다. 하부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하는 거는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고 그거 그냥 공관위가
선거관리위원회를 다 맡아서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당규 32 제19조에 보면 경선 후보자의 공정경쟁 의무가 있습니다. 앞에서와 같이 준하경 예비후보자의 행위는 여기에 위반되죠. 제1항입니다. 경선 후보자 및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한다. 제2항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첫째, 현행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힘은 선거법이라는 법률에 복종해야 되는 그런 수범자의 위치입니다. 법을 지키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거는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앞에 16조에서 규정한, 거기서 또 금지를 하는 것, 그거 하면 안 되고 그거 이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제3항입니다. 바로 요 제2항, 제2항을 위반한 경우, 그러니까 법을 위반한 선거운동, 또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금지하는 선거운동, 이런 것을 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관위가 다 맡아서 하지만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이게 그냥 안 해도 된다인가, 안 하면 책임져야 하는 것인가? 져야 하겠죠. 법을 위반하는 부분은 국민의힘에서 너는 법을 위반해도 괜찮아, 이렇게 허락해 줄 수 없는 겁니다. 권한이 없는 것이죠. 준하경 예비후보자의 행위는 범죄 행위가 있었는가 없었는가가 불명확한 경우가 아니고 실제로 전화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위가 이미 있었습니다.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그러면 법을 위반한 거죠. 유죄 판결을 받았는가 하는 이전 단계로, 그래서 지금 고발을 한 겁니다. 고발을 할 만하니까. 그런데 국민의힘 선관위, 지금 공관위가 맡아서 하는 선관위는 당규 32 제19조 제3항의 제재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재 조치를 했더라면 이번과 같은 공천이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그 다음에 국민의힘 중앙당 및 시도당의 공천관리위원회는, 국민의힘의 공관위는 직접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준하경 후보자가 1위였다는 식으로 설명을 했죠. 그 해명이 통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규정입니다. 국민의힘 당규 32 지방선거 공직 후보자 추천 규정 제34조에 보면은 지역구 후보자를 확정하는 데 대해서 규정합니다. 제1항입니다.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경선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경선 결과를 거기에 따라서 후보자 추천안을 최고위원회에 회부한다고 돼 있는데 단서가 있습니다. 다만 단서가 중요하죠.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친 불법 선거운동, 이거 바로 준하경 예비후보자가 고발된 바로 그 행위이죠. 지금 고발이 돼 있지만 이미 저지른 행위로 인해서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건 걷어낼 방법이 없습니다. 이 불법 선거운동 등 현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관위가 경선 결과, 그 여론조사하고 상관없이
직접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절차들이 이렇게 있는데 국민의힘은 매번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이를 이렇게 그르친 것이죠. 준하경 예비후보자의 행위는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친 불법 선거운동 등 현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맞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선관위는 이게 지금 공천관리위원회, 여기서는 그 공천관리위원회로 갑시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당규 32 제34조 제1항에 근거한 1항의 단서지요. 정확히 직접 후보자 추천이라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크게 잘못했죠.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데 안 한 겁니다. 국민의힘의 책임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입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잘못된 후보자 추천을 무효로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규 32 지방선거 공직 후보자 추천 규정 제34조 지역구 후보자의 확정에서 제6항입니다. 앞에 쭉 있는데 내용은 생략했습니다. 제5항에 따라 후보자가 확정되었더라도 지금과 같이 경북도당 공관위에서 후보자로 확정이 되었더라도 최고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겁니다. 불법 선거운동이나 금품 수수 등 현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그 후보자 추천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하경 예비후보자의 행위는 불법 선거운동 등 현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것 맞습니다.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을 했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행위가 있었다,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이미 증명됐죠. 그런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는 당규 32 제34조 제6항에 근거하여 의결로서 후보자 추천을 무효로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법에 따른 자기들의 내부 규범에 따른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그대로 방관하면서 혹은 준하경 예비후보자의 공천을 목표로 하는 듯이 지금과 같은 결과를 내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이게 어떤, 지금 여기에 보면 보도자료 냈죠. 4월 22일 경주시장은 경선에 의해서 그 경선 결과에 따라서 준하경 예비후보자로 확정한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경선 결과니까 우리 공관위는 죄 없어요. 아니라고 앞에서 확인했죠. 이렇게 되고 나니까 국민의힘 경북도당이 준하경을 단독 공천을 확정짓고 언론에서는 경주시장 선거에서 이제 3선이 확정된 거다. 3선 시장이 이런 말들을 합니다. 게다가 경주 시민의 반응은 어떠한가? 경주 시민은 이제 이러한 모든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내부 규범의 각 절차를 다 무시하고 끝내 이런 식으로 가는 국민의힘을 보면서 국민의힘의 기호 2번 후보자라는 그것을 통째로 그냥 불신을 합니다. 아, 저런 당의 후보자,
저 기호 2번 다른 후보자들도 덩달아 피해를 입겠죠. 이런 불신이 커지면서 투표하러 가기 싫다고 합니다. TK에서 아니 1% 받아도 당선된다고 저렇게 희희낙낙하는데 굳이 뭐하러 가느냐. 선거 무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힘의 공천 현실, 이게 무능인지 아니면 악의적인지 알 수 없지만 이런 현실 속에서 그나마 후보자들이 이것을 고쳐보겠다, 바로잡아 보겠다 하고 나선 그런 뉴스가 있어서 그것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이번에 당내 경선에 후보자로 등록을 했던 경선 후보자는 준하경 예비후보자 외에 3사람 뿐이었죠. 박병훈, 여준기, 이창화. 그래, 한 사람은 공천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공천을 받지 못한 이 3사람은 후보자 등록 신청 기간에 무소속으로도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소위 이인제 방지법이라고 하는데 상당 부분 국민의 공무담임권,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현행법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들은 2026년 5월 14일, 15일 양일간에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는데 그때 신청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을 못 받은 것을 떠나서 무소속 후보자로도 등록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바로 공직선거법 제57조의 2 조문명의 당내 경선의 실시인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 내용 때문입니다. 정당이 당내 경선을 실시하는 경우에 경선 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바로 이 3사람이죠. 이번 경주시장 공천에서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경주시장 선거, 경주 전체가 한 개의 선거구이죠. 여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자로 이렇게 5명이 등록이 돼 있고 이거는 별개입니다. 국민의힘 당내 경선과는. 이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해놓은 그 자료인데 이들 중에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은 정병두 후보자 1명, 나머지 4명 중에 준하경 예비후보자가 공천 확정이 됐죠. 그러면 이 3명은 후보자 등록을 못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정병두 후보자는 등록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거는 맞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까 경선이 이번에 그냥 여론조사 경선이었죠. 그런데 여론조사 해놓고 경선했다고 했는데 하필이면 불법 여론조사 혐의로 고발된 준하경을 여론조사 해가지고 후보로 확정한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론조사에 얼마나 내키지 않았을까. 근데 그 여론조사로 떨어져 버린 3명은 무소속 출마도 못하게 해놨다. 그렇다면 이번 경주시장 경선을 대신하는 그 여론조사라는 거는 이 3사람을 무소속 출마 못하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한 거냐.
이런 문제 제기가 가능하죠. 그리고 2026년 4월 22일 정병두 예비 후보자가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병두 예비 후보자는 경선 후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경주시장 선거에 무소속으로 후보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경주시장 예비 후보, 무소속 후보로 출마합니다 하고 출마 선언을 한 것이죠. 정병두 예비 후보자는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그 경선이 마무리되기 전부터 원팀을 강조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진을 올려놓고 일단은 박병훈 후보를 지지하면서 이번에 그 경선 후보자가 아니니까 경선에서 박병훈 후보자를 지지하면서 원팀을 강조했고, 그리고 준하경 예비 후보자가 그 공천을 받게 되면서 다시 원팀을 강조하면서 당신 빼고, 사진이 그렇죠. 이 사진을 올려놨는데 준하경 예비 후보자 빼고 우리가 원팀이다, 이렇게 지난 행사 사진인데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뿐 아니라 정병두 원팀 그러면서 요 네 사람 이름을 넣으면서 원팀 정부 전략이라는 것을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번 경주시장 경선 과정에서 정병두, 박병훈, 여준기, 이창화 이 네 사람이 원팀의 모습을 보인 면면 좀 많이 있습니다. 2026년 3월 중순에 경주시 그 현직이었던 경주시의회 의장 이동협이 준하경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기로 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박병훈, 이창화 예비 후보 등이 이 경주시의회 의장이 선거 개입하는 거다 하면서 문제 제기를 했고, 다들 문제 제기했었습니다. 많은 그 사람들이 이걸 지적했고, 결국 이동엽 의장은 공동위원장 하는 것을 철회했죠. 이것이 그 당시 매일신문 기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준하경의 ARS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그리고 불법 당내 경선운동 행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도 원팀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준하경 후보는 책임지고 사퇴하라 하면서 이창화, 여준기, 박병훈, 정병두 이 후보자 4명이 공동 기자회견을 했고, 그 다음에 정병두 예비 후보자는 이런 일이 있은 후에 국민의힘 공관위는 준하경 예비 후보자를 공천 배제하라 라는 기자회견도 별도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 무시됐죠. 지금까지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고 무엇이 잘못됐고 법을 어떻게 위반했고 한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에 아직도 이 사태를 바로잡을 그런 절차가 남아있는가, 그것도 살펴보아야 하겠죠. 국민의힘 당헌을 보면 국민의힘 당헌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 법률, 명령, 규칙, 모든 규범 그 밑에 있는 국민의힘 안에서만 힘을 갖는 내부 규범입니다.
국민의힘 당원, 당규 이런 것들은 법률이 아닌 겁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당원은 지켜야 하겠죠. 당원들은 국민의힘 당헌 제7장 공직 후보자의 추천이라는 장인데 제87조 여기에 보면 제1항에서 가령 이제 국민의힘 경주시장 후보자 추천은 어떤 식으로 마무리되는가를 보니까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선정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고 최고위원회로 올려서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면 확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당대표가 추천을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위원회의 의결까지 끝났다고 하더라도 당대표가 여기에서 다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국민의힘에 아직 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절차가 남아 있다면 그러면 국민의힘은 경주시장 경선을 또 공천 확정을 무효화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으로 문제가 있는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에서도 이런 사람은 배제하도록 돼 있는 준하경 예비후보자를 배제하고 나머지 후보자들로 경선을 실시하든가 아니면 경주시장 선거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의 정당 추천권을 포기하라.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국민의힘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대로 밀어붙이겠다. 도저히 무기력하다. 그렇다면 결국 국민의힘에 무엇을 바랄 수는 없겠죠. 그 경우에는 정병두, 박병훈, 여준기, 이창화 이 네 사람이 원팀으로 전력을 다해서 준하경 국민의힘 추천 후보자를 꺾고 선거에서 승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는 무슨 소리를 해도 당의 공천을 받으면 경주시장은 3선 성공이다. 나는 지금부터 계속 시장이다. 아예 선거가 끝났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또 그렇게 됐을 때 정통 보수 유권자들이 현재 정치를 혐오하고 국민의힘이라는 당에 대해서 노여워하고 하는 이런 것을 좀 누그러뜨리면서 선거 외면 이런 것을 좀 피할 수 있는 부수 효과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